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의 사건, 사고 소식과 재난 생존 노하우를 알려드릴 긴급구조의 이금정. 이종혜입니다. 너무 추워요. 맞아요. 네, 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 이 시기에는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가를 반복하는 만큼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네, 물론 건강도 조심해야 할 시기이지만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붕괴와 산사태 같은 사고에도 유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 사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들의 산행 사고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사건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월 18일 서울 도봉산 거북골 인근에서 산악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행 중이었던 50대 남성이 등산 중 미끄러져 왼쪽 다리가 골절된 사고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산악구조대는 소방항공대와 함께 입체적인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슬아슬 나뭇가지 사이로의 산악구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다행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산악사고. 산행을 할 때에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소방항공대가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면서 사고 당사자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는 내내 쉽지 않은 산속 구조 현장 모습에 제가 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네, 저도요. 그러면 당시 현장에 출동하셨던 서울 119 특수구조단의 박태성 소방경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태성 소방경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봉산 산악구조대 박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8일 도봉산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셨다고요? 네, 사고 현장에 직접 출동했습니다. 네, 이 산행 중에 피해자가 실족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사고 지점이 그 지정 탐방로가 아닌 골짜기이다 보니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일행분의 안내를 받아 별 어려움 없이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요. 나뭇가지가 많아서 이 헬기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이던데 헬기 이송에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도봉산 거북골은 산세가 가파르고 나무가지가 많아 헬기 접근도 어렵고 위치 파악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응급처치 후 구조될 곳을 이용하여 30m 정도 이동하였는데도 헬기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조가 잘 되었습니다. 네, 사고 신고가 잘 되어서 구조가 된 상황인데요. 이런 등산 사고 발생 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119 신고 시에는 인근 위치 표지판을 이용 현재 위치와 사고 발생 경위, 부상 정도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 조치를 해주시고 휴대폰 배터리 잔량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산행 중 사고 발생 시의 행동 요령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처럼 해변기에는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아 얼어붙은 빙판길, 특히 낙엽 쌓인 길은 산행하실 때 아이젠과 등산 스틱은 필수로 챙기셔야 하고요. 또 반드시 지정 탐방로를 이용 2명 이상이 함께 산행하시고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다운로드해 두시면 위급 상황 발생 시 잘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산을 하기 전 행동 요령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물이 녹은 땅, 낙엽이 덮여있는 길, 그리고 미끄러운 낙석 등을 걸으실 때는요. 바닥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등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네, 특히 이번 2월 한 달 동안 본방사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방송이 2월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생방송이 끝나기 전에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최윤정님 다행이네요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봉신님 저거 헬기 오면 돈 나옴? 아, 헬기 부르시는데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저희 119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산에서 저렇게 구조하는군요. 접근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네, 이민경 님도 참여해 주시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어렵게 느껴졌던 소방관이 친숙하게 느껴져서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산악구조에 의한 해양구조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강풍에 몰아치는 높은 파도. 지난 2월 20일 제주 서귀포시 삼방산 절벽 앞 사고 현장입니다. 정박 중이었던 바지선이 강풍에 고정해놨던 줄이 끊겨 절벽 앞까지 떠밀려 왔는데요. 선박 안에는 선원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아 선박으로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은 파도에 몸을 던져 사활을 건 구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던 선원은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지만 강풍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 사고였습니다. 괜찮죠? 예. 자, 안전지역까지. 자, 모시고 하고. 아찔해요. 네, 선박으로 가기 위해 높은 파도에 몸을 던진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니 아찔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선박 정박을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 박대성 경장님을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대성 경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해경구조대 박대성입니다. 네, 지난 2월 20일 구조 영상을 보면 강풍 소리도 엄청나고 파도도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땠나요? 네, 사고 접수를 받고 도착했을 때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빠지선이 그 절벽 해안까지 떠밀려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해안의 파도가 2에서 2.5로 다소 높아 구조보트로는 접근해서 그 승선원을 구조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바지선이 절벽 앞까지 떠밀려 왔다니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바다로 이렇게 뛰어드실 때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그 누구나 해양 경찰이라면 뭐 두려움보다는 이제 바지에 승선에 계시던 선원분을 먼저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이제 구조에 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해상에 이 선박을 정박할 때 안전수칙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박 정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네, 해상에 투매했을 경우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서 선박이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위치 확인과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강풍과 같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요, 해상에 정박할 때 앵커줄을 확실하게 묶어주는 등 안전수칙을 더욱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정박한 후에도 선박 근무자의 앵커 등 선박 상태를 수시자로 점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많은 분이 페이스북 댓글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본방사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생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김영조 님도 현재 참여해 주시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 V할 때 너무 귀여워요 이러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긴급구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지금 댓글로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특별한 분을 인터뷰하고자 하는데요. 중희 씨, 소방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소방관 하면 보통 이제 불을 끄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저희 소방관들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또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소방관이 되었고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소방관 중에 젊은 소방관을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살면서 맞닥뜨리는 위태로운 순간들. 위험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수많은 출동을 하면서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생사가 걸린 심각한 사고가 아니기를. 분이서 피 흘려가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심폐소생술 해주시니까 환자 살리겠다고 그러시는 모습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국민이 먼저인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 우리가 있습니다. 와, 하루 평균 8,800번의 출동이라니 정말 엄청난데요? 네, 생각보다 소방관 출동 건수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관분들. 오늘 그중에서도 인터뷰할 소방관은요. 92년생의 젊은 소방관님입니다. 26살이에요. 네, 정말 어린 것 같은데요? 네, 춘천소방서 이진환 소방사님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정말 훈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4년도에 임용된 4년차, 이제 횟수로 4년차 소방관, 소방사 이진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춘천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구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소방관이 되겠다는 결심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소방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사춘기 시절에 뭐 꿈도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그 당시에 출동 나오셨던 그 소방관분들한테 감명을 얻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그 활동하는 걸 보고 저도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자 생각을 해서 소방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춘천소방서에서 구급차를 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구급 업무 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이나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춘천소방서에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춘천소방서 와서 첫 출동이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나가시겠지만 술 취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현장 나가서 현장 통제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술 취하신 분이고 현장 통제가 어리다 보니까 안 좋게 보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 첫 출동이. 근데 그게 여태까지 소방관 생활하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생각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잠깐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말이 끊겼다가요. 폭행이란 두 글자가 정확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주치자분한테 폭행을 당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뭐 현장 나와서 나이가 어려서 좀 다들 별로 좀 현장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방관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는 현장 나가면서 현장 나가는 출동 거리가 있는데 현장에서 좀 골든 타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이나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이 정도로 그런 걸 기본적으로 숙지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방차 길터주기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다들 지켜주셨으면은 국민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준환 소방님 항상 저희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지금 비번이신 것 같은데요. 비번 날에도 저희랑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훈훈한 외모만큼 정말 훈훈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3월은 학교도 개학을 하고 야외 활동도 많이 늘어나는 달인데요. 이에 맞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3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셨다면요, 주체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을 받으시거나 또 포털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사건,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시다면요,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에 메시지 또는 안전한TV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통해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만나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긴급구조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